네, 오늘거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그에 앞서서 오늘장 한마디 열어보겠습니다. 자, 저는 사실 달리기에 소질이 없어서 단기도 장거리도 잘 뛰지는 못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순간 근력이 좋아서 단거리를 또 잘 뛰고 어떤 사람은 또 지구력이 좋아서 장거리를 잘 뛸 겁니다. 그동안 시장에는 이 단거리 트랙이 조성이 돼서 성장 스토리에 해당하는 이 순간 근력이 좋은 선수한테 유리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제는 기존보다 이 트랙이 더 길어져서 장거리 마라톤을 뛰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구력이 좋은 선수가 유리해진다라는 상황. 그렇다면 이 지구력에 해당되는 게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금 시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인내와 관찰, 통찰, 통섭력, 그리고 기업적으로 보자면 내재 가치가 탄탄한 기업과 성장이 둔화되는 이 시대에 더욱더 귀해지는 진짜 성장 기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새벽 파월 의장의 연설을 들으면서 문득 든 생각을 좀 먼저 정리해봤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FOMC 내용 정리해보셔야겠죠. 총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예상했던 것처럼 자이언트 스텝 발표가 됐습니다. 10대 1의 결정으로 거의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고요. 0.75%포인트, 75bp 금리 인상입니다. 1994년 이후 최대 폭이고요. 두 번째는 경제 전망치입니다. 일단 올해의 전망치는 많이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에 대한 자신감은 여전히 강하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고용 증가는 여전히 견고하고 실업률도 지금 낮은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다만 이 이후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 부분은 내년부터는 그 상황이 심각해지진 않을 거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물가 전망치 볼까요? 물가 전망도 내놨는데요. 연준이 가장 신뢰하는 지수가 바로 이 PCE죠. 올해 전망은 상향 조정했습니다. 물가가 생각보다 더 올라갈 거라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내년 전망치는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2.6% 발표를 했다라는 점 눈에 띕니다. 그리고 점도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위원들의 금리 인상 앞으로 어떻게 예상을 하는지 그 경로를 볼 수 있는 표인데 잠시 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양적 긴축, QT에 대한 부분. 이제 이날부터 QT가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부분도 5월 발표했던 그 내용 수정 없이 그대로 유지키로 했습니다. 다음 보시죠. 점도표 자세히 보겠습니다. 왼쪽에 3월에 발표했었던 점도표고요. 그 사이에 이제 발표가 안 됐고 이번에 FOMC가 중요했던 이유가 점도표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이에 치솟았던 물가지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예상보다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금리가 이 정도 올리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많이 올라갔죠. 조금 오르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 여기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 정도 화끈하게 올려야 된다라는 거고요. 내년도 점도표를 봤을 때 금리를 조금 더 올린다는 것을 시사하긴 했지만 이 전과 다른 점은 이쪽 부분에서는 좀 아래에서 서서히 올라가는 쪽으로 포지션이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올해 일단 화끈하게 한번 올리고 다음에는 조금 올리자라는 기조가 역력하게 드러났습니다. 자, 3월에는 이 점도표 보는 방법이요. 가장 표가 많이 찍혀 있는 쪽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3월 달에 이 표가 가장 많았던 쪽이 1.9%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장 많이 몰린 쪽은 이쪽입니다. 3.4%로 제시했는데요. 이제 최종 금리 올해의 목표치가 이 정도 됐다라는 겁니다. 어제 CME 페드워치 기억하실 겁니다. 그거 내용보다는 한 칸 정도, 25bp 정도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래도 비둘기적으로 해석을 하려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인간적 반등이란 말이 요즘 있던데요. 인간적으로 이 정도 빠졌으면 반등은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싶습니다. 자, 그런 단어가 딱 알맞은 장세가 간밤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전까지 그래도 조금 자이언트 스텝 그 전까지 반영을 하면서 급락을 연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면서 반등으로 출발이 됐는데 파월 의장 연설
직전에 쭉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변동성을 보였습니다만 오히려 파월 의장 연설 이후에 시장은 다시 위쪽으로 방향을 튼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딱 이 코멘트 나오고 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75bp는 올리긴 올리는데 이번에 올려야 하지만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어서 7월에도 50bp 혹은 또다시 75bp 인상할 수도 있다. 흘리긴 했는데요. 굉장히 특이한 것은 시장이 이날 반등을 하고 싶었나 봅니다. 이 이례적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례적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올리긴 올랐지만 그러면 다른 추가적인 긴축, 더 심한 거는 나오지 않겠구나. 왜냐하면 이게 이례적이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분위기로 3대 지수 일단은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이제 섹터별 흐름 보시는데요. 그리고 이제 국채금리의 반응도 함께 보시죠. 사실 그 전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급등을 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줬었던 국채금리인데요. 크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단기, 장기, 2년물, 10년물 모두 급락 마감을 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덜어준 모습이었습니다. S&P 500의 11개 섹터 중에서 에너지만 빼고 나머지 10개 섹터 모두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일단 이날 보여준 연준의 결의 정도면 물가,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호응이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아직 경계심을 풀기에는 이른 감이 있죠. 최근 FOMC 발표 당일과 그 이후에 며칠 동안은 정반대의 흐름, 대조적인 변동성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일정도 신경 쓰이기 때문인데요. 다음 보시죠.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금요일에 예정돼 있는 내만여의 날 체크는 해보셔야겠습니다. 이날 이제 옵션 만기가 예정돼 있는 규모가요. 여기 전체 세부 항목인데 다 총합을 했을 때 3조 4천억 달러 정도 대기되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 이 정도 물량은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그리고 이날을 기점으로 FOMC 발표와 함께 채권 만기 대차대조표 축소 QT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점은 시장에서 어떻게 이후에 해석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반대 매매를 보시면 사실은 오늘보다 내일이 고비로 보여집니다. 다음 보시죠. 담보 부족 계좌수가 급증해서 어제 이거를 좀 유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담보 부족은 돈을 빌려서 주식을 투자한 경우에 해당이 되죠. 주식이 급락하면서 담보로 작은 그 금액이 부족해지면 부족한 만큼 금액을 하루 이틀 안에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채워 넣지 못하면 내가 팔기 싫어도 증권가에서 팔아버리는 것을 반대 매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매도세가 막 가파르게 어제 나왔던 건데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3일 코스피가 3.5% 이렇게 급락하면서 이때 담보 부족 계좌가 폭증을 했고 그 부분이 이틀 뒤인 어제 반영이 되면서 어제 다시 시장이 급락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1.8%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 물량은 오늘 지나서 내일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여전히 관련 종목들은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들의 이제 매도세가 나오는지는 추적 관찰해 보셔야 하는데요. 다만 이에 대해서 역발상 전략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이 오히려 줄어들고 털리는 종목, 그러니까 수급이 또 붙는 종목은 오히려 관찰이 더욱더 필요해 보인다. 관심을 둬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시죠. 어쨌든 오늘 시장은 상승 출발 예상입니다. 어제 유독 약한 우리 시장 분위기에 좀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미증시 반등이 그래서 더욱더 반갑게 느껴집니다. MSCI 국가 추종지수 쭉 정리해봤습니다. 신흥지수 1.3% 올랐고 중국이나 일본, 대만 이런 것들 다 모두 1% 올랐습니다. 이상 올랐는데 우리 시장의 상승률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달러 인덱스의 하락분과 오늘 환율이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 코스피 200 선물 쪽에 1%가량의 플러스 마감 한 점을 미루어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코스피는 출발단에서는 한 1%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그러면 미증시에는 어떤 종목이 상승했는지 세부적인 항목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먼저 아마존을 필두로 해서 기술주의 상승세가
그래도 전날보다는 조금 더 두드러지게 올라왔습니다. 증권사에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아마존 냈고요. 이 밖에 넷플릭스 같은 종목에 대한 평가도 시각이 조금 바뀌면서 넷플릭스 등의 스트리밍 기업 함께 급등세를 시현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이제 전기차 쪽이 어땠는가가 주목이 많이 됐는데요. 여전히 강세권 이어갔습니다. 전기차 관련 종목들 마찬가지의 강세였고요. 전기차와 배터리 추종 ETF죠. LIT, 리트라는 그 티커를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ETF도 강보합 마감에 성공을 했는데 시간 외 거래에서 현재 4% 급등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섹터별로 봤을 때는 태양광 섹터가 가장 크게 뛰었습니다. 이제 테마 섹터별로 봤을 때 그렇고요. FTC 솔라 같은 경우 13% 급등, 레네솔라도 13%의 강세권입니다. 이제 많이 아시는 종목들은 선파워나 선런 같은 기업일 텐데요. 각각 5.5%와 8% 상승률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수치 많이 내려와서 이제 급반등한 정도의 수치라는 점 체크해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넷플릭스 투자 의견 상향 조정 의견이 나오면서 로쿠 같이 급등했습니다. 다음 보시죠. 다만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앞서서 S&P 500 섹터별 등락률 체크해 드릴 때 에너지주만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국제유가가 하락했다라는 점, WTI가 간밤 3%나 조정을 받았습니다. 워낙 그동안 또 급증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물량 부담도 있었을 텐데요. 일단 이 영향에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정유 섹터가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민주당이 석유회사 초과이익에 대해서 징벌세를 추진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지난번에 오늘장 키포인트 때 좀 언급을 해드렸었죠.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 연설을 했을 때 특이한 부분 가장 마지막에 엑소모빌 돈 많이 벌었는데 그거 가지고 뭔가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세금 내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정유사들을 압박하는 모양입니다. 사실은 기준금리 인상 가지고 유가를 안정시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결국에 이제 정유사들이 정제소를 더 많이 늘리는 그런 방법 등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압박으로 보여집니다. 이 관련해서 기업들이 간밤 좀 조정을 받았다는 점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뉴스들 쭉 체크해 보실 텐데요. 네, 누리호는 발사 지금 연기가 됐습니다. 센서 문제라고 하는데 잠시 후에 자리 옮겨서 관련 투자 의견 점검 다시 받도록 하고 있고요. 방산업계 쪽에서는 수출 지금 역대급으로 나왔다라는 점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후판에 대해서 협상이 지금 원점으로 돌아갔다라는 점 눈에 띈 상황입니다. 같이 검토해 보셔야겠고요. 조선주는 계속해서 LNG 우리나라가 싹쓸이하고 있다라는 점 추가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단독 기서라서 아직 또 확인해 볼 부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기업 측의 공식 입장도 나오진 않았는데 결국에는 이를 통해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성장을 각 기업들이 대비하고 있지 않나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아서 마지막에 넣어봤습니다. 자리 옮겨서 투자 의견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